자, 미국이 이 전반적으로 조지아뿐만이 아니야. 미 의회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미 안에 이제 우파와 좌파들이 지금 이 한국 사태를 빌미로 인해서 미국 전체가 지금 바글바글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도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미 의회 조사국이 한미 관계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 체포 구금 사태를 한미 관계 악영향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동안 의회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는 좋게 넘어가가지고 트럼프 원하는 대로 받아냈으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트럼프 칭찬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트럼프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코너에 몰리는 꼬라지를 보니까 의회 조사국이 발동을 해갖고 이걸로 갖고 트럼프에 대한 견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민 단속 작전에서 한국 노동자들한테 수갑과 족쇄 채우고 뭐 이런 강압적 조치가 한국 내의 반미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트럼프 관세 조치가 한국의 수출 제한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거죠. 트럼프 정부 자체를. 왜냐면 이제 이 통상 부분에 대한 거를 의회가 뭐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주한미군 재배치라든지 동아시아 문제, 특히나 대북 정책에 관련해 갖고도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트럼프, 병력을 절반 이상을 빼내려고 하는 트럼프에 대해서 의회는 그걸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걸 규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쪽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는 어떻게든 반 이상 빼가지고 국방비를 줄여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국방비가 1,000조 원인 건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이. 요거를 절반 수준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찬반 여론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하고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음모론적인 좀 징조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이민국하고 트럼프 국토안보국 요 세 군데만 알고 다른 참모들한테도 일절 이 얘기를 안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 200명 뭐 할당 채우려고 그런 거다, 쿼터 채우려고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석 달 전부터 미리 사전 준비를 했고 그 언니 신고 때문에 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조지아를 털어버리려고, 이 공장을 털어버리려고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여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민자 단속만 하면 상관없잖아. 그 공장에 있는 주요 PC 하드를 다 털어갔다는 겁니다. 헐. 그러면 이민자 단속을 했으면 사람만 잡아가면 되지. 그럴까요? 왜 PC를 털어갔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지아 공장의 어떤 그 산업 기밀을 빼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어떤 불손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외국에서 들어와서 공장을 계속 세우게 하는 거는 큰 실익이 없으니 이 안에서 핵심 정보나 주요 기술들을 빼내가지고 아예 이걸 오픈소스화 시켜가지고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공장을 짓거나 또는 이런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모종의 개인적인 음모 내지는 어떤 기업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민 단속으로 정보를 빼나가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공장 안에 있는 설계 도면이라든지 뭐 일부 있는 자료들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엄마의 손맛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배터리 공장은. 적당히 알아서 넣으면 된다. 어. 조금 넣으면 되고, 요거는 좀 많이 넣으면 돼.
그 거시기 해부르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배터리 관련된 공정 지휘를 하는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는 매우 한정적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장인들이 자기 솜씨 안 가르쳐 주듯이 며느리도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주듯이 주변 사람들한테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이 비법을. 그러니까 아마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걸 털로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도 약간 몸이 달았는지 지금 한국 기술자들을 복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니네들이 논의해서 뭐하니? 우리나라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니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 않아요. 아니 비자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가냐?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가 지금 현대차만 문제가 아니라 비자 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이제 연방 차원에서라도 특별 비자를 내겠다라고 국무성이나 이런 데다가 국토안보부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보증하고라도 비자 해줄게 들어와 뭐 이런 사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미국 안에서 현재 백인 우월주의 그다음에 뭐 마가를 비롯한 일종의 이제 극우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 내지는 반발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뭐 총기 테러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범죄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애국법 그러니까 저 쌍둥이 뿔등 무너진 이후에 애국법이라는 게 생겨난 이후에 극우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슬람 단체나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테러들보다 미국 국내에 있는 극우자들이 이념적 동기에 의해서 더 많은 살인과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뭐 52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227개 사건을 포함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보다 이 극우 세력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것들이 지금 트럼프 정권 하에서 더 활개를 치고 다니고, 이번에 총 맞아 죽었던,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선동적인 발언과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엄청나게 쏟아내 왔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주류에서 그러고 얘기하는 걸 듣기만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암살이 아니라 현장에서 총기 피격을 해갖고 사망을 당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쓰냐면 동성연애자라는 거야, 이 사람이. 고학력의 동성연애자였다 그러면서 얘가 말하자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그게 살해 동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미국 안에서 좌우 또는 인종차별주의적인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이런 내용들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총기가 깔려있는 미국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고들이 또는 이런 좌우익의 어떤 내부 충돌 같은 걸로 인한 유혈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미국 가기 힘들다. 더 가기도 힘들어질 뿐더러 그것 때문에 미국 관광업이 지금 거의 한 코로나 수준 이전보다 코로나 수준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쪼그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법무부는 왜 극우 범죄가 가장 심각하다 보고서를 써놓고 왜 삭제했지? 지금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쫄개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 언니가 누구야? 호스타인이 아니고 앱스타인 사건 관련된 파일을 이게 공개를 한다 그래 놓고
못 봤다, 공개 검토한 적 없다. 그러다가 공개 안 한다라고 지금 파묻고 있어가지고 얘도 지금 말 바꿨다고 비난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펜본디 법무부 장관이 이 찰리 커크 죽음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좌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좌파 네트워크 색출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 미국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이 보고서를 올려놨다가 슬그머니 조용히 내렸는데, 조용히 내려졌다는 사실을 누가 발견을 했냐면 노스캐롤라이나 대에서 극단주의를 연구하는 박사 과정 학생이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하니까 얘 분명히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얘가 없네? 예, 이러면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를 위시해서 행정부와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인들 이런 애들이 완전히 구구를 갖다가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뭐 전환길이나 소년보 같은 이런 그 길거리 우파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정치라든지 안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몰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 반드시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얘네들은 파악을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진짜로 미국 안에 내전이 한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찰리 커크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걸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 찰리 커크가 전환기를 만나서 윤석열 구명을 논의를 했나? 뭐 요런 딱 봐도 윤석열 이건 찰리 사진은 커크 우리나라 오긴 했습니다만 이걸 봐도 네. 합사이고 티 너무 나지 않아요? 이거를 해놓고 만나서 논의를 했다. 그래서 난 이게 천국에서 보낸 사진인 줄 알았어요. 코크가 전환기 데리고 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니 진짜 어디 내놓기 쪽팔리니까 이거 뭐는 그 포토샵을 좀 성의 있게 따든가 그러니까 돈을 좀 써. 아니면 AI한테 그려달라 그래 차라리 이렇게 촌티나게 진짜. 근데 이게 SNS에서 뭐 이게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환대까지 하셨는데 커크 대표가 좌빨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환길 대표께서는 매우 원통해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커크 대표의 유지를 받아 윤 대통령 구원에 나설 것을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믿어? 이 새끼가 아니, 지는 미국에 트럼프는 안 안 했는데. 들어오면서 망명 준비한다면서 전환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빨리 거리로 나서야 된다고. 미치겠다. 이제는 옛날 전환길 꼬북이 아니야. 지가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전환길이한테 지금 원격으로 지령을 내리고 자빠졌어요. 근데 이거 믿는 그 지능이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를 믿어? 아니 지금 미국 극우 내부에서 옐로우는 빠져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내 말이. 지금 거기 가가지고 뭐 모스탄 정도나 만나고 다니지. 미국의 핵심 인사라든지 뭐 주요 현직 의원이라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은 한 명도 전환기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뭐 근데 전환기는 그렇다 치는데 김지훈 박사 아시죠? 예, 방송인으로 좀 유명한 이분이 찰리 커크는 상당히 비폭력적인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 무슨 말씀이세요? 뭐 자기 유튜브인가 봐요. 모르겠네. 찰리 커크 고인의 명복을 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거에 뭐 명복을 빌어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도의라고 합니다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이 찰리 커크 같은 위험한 인물들이 극우주의, 인종차별, 소수자 차별하는 매우 폭력적인 발언을 했어요. 말로 더 위험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총기 규제도 반대하고 내셔널리즘, 반동성애, 인종차별, 낙태 반대, 대한 우파적 성격. 그리고 백신 접종이랑 마스크 착용도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마틴 루터킹 목사한테 끔찍한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한테 남편을 된 사람에게 복종해라 뭐 이런 얘기도 테일러 하고. 스위프트한테 그 얘기했죠. 그리고 여자들은 흑인 대학에 여성들은 지적 진지하게 능력이 떨어진다. 받아들일 두뇌 처리 능력이 없다.
백인의 자리를 훔쳤다. 이런 발언도 이런 했습니다. 게 비폭력이에요? 너무 비평력이죠. 언어폭력이란 말이 왜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자들 보고 니들 대학은 남편감 찾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돼야 돼. 이런 게 얼마나 폭력적인데 이걸 얘는 비폭력적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만 아니지 우리나라 정광훈이나 똑같은 새끼예요. 미국에서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 트럼프도 이 새끼는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러고 이 행정부에도 입각을 안 시켜준 기피 인물 중에 하나란 말이야. 어? 아무튼 이런 류의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봐서는 미국의 극우들이 현재 한반도의 미국 종속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새로운 행정부의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걸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핵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필 또 이 시기에 타임즈에서 표지 모델로 선정을 해갖고 사진을 또 전 세계에 날렸습니다. 네, 이렇게 타임지 이번 호인가 봐요. 표지 모델 해가지고 뭐 다리 혹은 가교 그렇지, 이렇게 다리지. 다리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재가동하여 트럼프에게 호감을 사려 한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다리라고 하면 이거 라이커 트러블 얻어 있는 거 있잖아. 응? 뭐였지? 뭐예요, 그게? 원제목이 뭐였지? 노래예요? 노래 언제적 노래예요?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존 덴버 노래에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뭐 이런 거잖아. 그게 뭐야?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험한 세상, 험한 물결 지금 건너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타임지에다가 미국 관세 요구를 받아들이면 내가 탄핵됐을 거라고 얘기도 했고, 또 타임지 보면은 이렇게 약간 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어두운 방에 소광이 비치는 듯한 모습이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듯한. 네. 그래서 한국의 그 밝은 미래에 대한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느낌도 사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하잖아. 만일에 이 무역협정을 그대로 받아 내가 당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집권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관세 요구를 절대 안 된다. 절대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미국 니들이 제대로 물러나야지 가는 거고 안 그러면 까짓 거 1년에 뭐 한 7조 원, 8조 원씩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을 보면서 3년만 꼭 참을게. 너 트럼프 이대로 갖고 3년 가겠어? 니네 다음번에 재선 되겠어? 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거야. 왜? 임기가 우리 쪽 대통령이 더 길어? 트럼프보다 길어, 이씨. 자, 그래서 정부도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것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존 덴버가 아니고. 쏘리. 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리지 오브 트러블드 워더. 네. 영어 발음 좋죠? 영어예요? 아니, 왜 굳이? 브리지 오브 트러블드 워더. 네. 옛날 팝송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겠네. 아무튼, 네. 어떤 지원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대통령실은 자동차 등 피해가 큰 업계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면서 시간에 쫓겨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지원책의 세부 내용과 적용 시점은 이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장기화 가능성에 이미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한테 보조금을 줘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아마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관세 차이가 10%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25, 일본은 15 그래서 동급 뭐 소나타 차량 같은 경우나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엘란트라로 팔리는데 일본 차보다 $1,500 정도 비싸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따지면 한 200만 원 비싸진 거죠. 근데 200만 원 비싸졌다고 해서 이게 지금 판매가 막 꼬꾸라지고 예약이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 차이가 있어도 여전히 판매량이나 현재 나가고 있는 거는 크게 상관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차를 3만 불, 2만 불씩 주고 차를 사는데, 3, 4천짜리 차를 사는데, 150만 원 때문에 현대차를 살려던 사람이, 나 이거 안 하고 도요타 타야지, 이러는 이탈층이 현재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러면 우리 제값 받고 팔자, 그러면. 어차피 돈은 소비자가 내는 건데 그거를 상쇄하겠다고 우리 기업이 관세만큼 차값을 깎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딜러에 대한 수당을 높이는 방법으로 판매를 장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도. 안 그래도 팔릴 차는 팔린다는 거죠. 벤츠 같은 놈들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벤츠가 인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다 김치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벤츠. 네. 난 벤츠 부통령 얘기인가? 부통령인 줄 알았네. 벤츠. 이게 원어 발음으로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김치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딴 나라보다 1,000만 원, 1,500만 원씩 비싸게 팔아요. 근데 다 사잖아. 이제 한국 차도 그런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사야 되는 그 정도의 경쟁력 수준에 올라갔다니까, 현재.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저가 공세만 해갖고 물건 팔던 그 시절하고 지금의 시장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미국하고는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만남이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그 웃긴 게 뭐냐면 트럼프야말로 지금 시진핑 주석 만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무역 협상은 그냥 야, 니들은 다 만나지만 나만 시진핑 그렇지. 만날 거야. 나랑 중국이랑 친하게 지낼 거야. 이거야? 시진핑이 지금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데 제일 만나기 싫은 게 지금 트럼프예요.